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붐조성에 나섰습니다. 생성군이 국내 태성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사립외고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최근 5년간 버려진 반려동물이 37만 2천여 마리에 이르고 이 중 20%가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7만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은 물론 환경적인 피해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 경쟁에서 일반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올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양해진 경쟁 부문과 막강한 초청작들이 준비된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미리 만나보시죠. 새롭게 출발하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프랑스와 벨기에, 캐나다 3국이 함께 제작한 에이프릴과 조작된 세계. 프랑스 국민 작가 자크 타르디의 그래픽 노블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으로 원작에서 표현한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상과학적인 요소와 독특한 세계관, 그림과 이야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영화 라비앙 로즈의 여주인공 마리옹 꼬띠아르 등의 화려한 목소리 캐스팅이 더해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비아프가 3년간 공을 들인 야심찬 작품으로 비아프의 새 출발을 함께하며 의미를 더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 부문이 신설된 국제 경쟁은 시작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55개국 1173편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거쳐 130편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안시와 자그레브 등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 수상작에서 혁신적인 기법과 주제, 이미지로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들, 그리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은 작품들까지 다양한 출품작이 애니메이션의 스펙트럼을 넓혀줬다는 평가입니다. 본선 진출작은 현재 비아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으며 17개 부문에 시상을 걸고 축제 기간 중 다시 한번 심사위원과 관객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미즈시마 세이지 감독의 신작 낙원 추방과 올해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장편 부문에 선정된 스페인 작품 슈퍼스파이 수상한 임무 등 30여 편의 초청작이 비아프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비아프의 자랑 마스터 클래스는 한층 더 전문화됐습니다. 개막작 크리스티앙 데마르 감독과 함께하는 에이프릴과 조작된 세계의 제작 과정 공개와 뮤지션 하림의 애니메이션 음악 이야기, 도쿄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한중일 대표 여성 작가들의 스페셜 토크 등 애니메이션에 관한 최고의 강의를 선사합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 업계 구직자를 위한 애니페어와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논하는 포럼, 그리고 버블쇼, 어드벤처 타임, 애니캠핑 등 가족 관객을 위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애니메이션 관계자와 마니아, 일반 관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한편 올해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홍보대사에는 소녀시대 써니가 위촉됐습니다. 써니는 애니메이션 리오2와 코알라 키드에서 목소리 연기를 맡으며 애니메이션과 인연을 맺었고 평소에도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비아프 홍보대사가 돼 영광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당부했습니다.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청과 한국만화박물관 CGV 부천에서 열립니다.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붐조성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이장단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바로 알기 특강과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어서 미타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제4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한 후 읍면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찾아가는 올림픽 홍보 활동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올림픽 홍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호스트시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언어장애인들에게 소통의 창이 되어주는 강원도 농아인협회의 평창지부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18일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10년 동안 함께 애쓴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9월 18일은 강원도 농아인협회 평창군 지부가 탄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평창군 농아인협회는 우리 지역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적극 지원하고자 설립됐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축하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창군 농아인협회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평창군 수화통역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아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수어 인구 확산과 의사소통권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1년에 한 번 수어 문화제를 개최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창군 농아인협회는 문화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농아인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폭넓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요. 매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와 농아인 가족캠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영화의 화면 해설을 곁들여 상영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강원도 농아인협회 평창군 지부에서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봤습니다. 특히 농아인의 수어가 언어로서 인정받고 수어의 주인인 농아인과 농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언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 다 함께 공생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평창 농아인협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지역 내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는데요. 평창 농아인협회가 앞으로 더 오랜 기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추워지는 겨울을 대비해 독거노인 가구의 단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20여 명은 9월 16일 지역 복지의 현실에 대해 몸소 느껴보고 위원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대관령면 내 어렵게 생활하는 7가구를 방문해 뽁뽁이 작업 등 겨울 대비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의해 의사 결정 및 심의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주체의 대표자로서 봉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자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모임명을 정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행사가 끝나면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에서 릴레이 행사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농어촌 민박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평창군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됐으며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교육과 식품위생교육, 그리고 서비스 교육이며 관내 700여 개소에 달하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을 위해 읍면별로 9월 24일까지 총 6회 순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각종 펜션 사고와 화재, 소비자 분쟁 등 민원 발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비 이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해당 사업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교육과 더불어 이날 평창군 안전건설과에서는 안전문화운동과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주민들이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둔내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질 둔내 태성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태성도서관은 횡성군립도서관에 이은 횡성군의 두 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정보와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성도서관이 개관하게 됨으로써 횡성군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른면 1도서관 조성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2017년으로 예정돼 있던 서원면 도서관의 개관을 끝으로 이른면 1도서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9회 횡성군 이장 새마을 가족 한마음 대회가 지난 18일 횡성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관내 9개 읍면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마음 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상호 간의 화합을 다지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읍면별로 단일팀 및 혼합팀을 꾸려 총 6개 팀이 출전했으며 배구와 단체 줄넘기, 발볼링 등의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으며 장기자랑, 경품 추천 등의 행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저 산업과 유통 등 다양한 업체들이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은 지난 7월부터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제4차 민간 투자자 공모에 나선 가운데 레저 산업과 유통 등 다양한 업체들이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보여 이 가운데 투자 가치가 높은 서너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람회재단은 박람회장의 필지별 분할 매각과 늘어나는 박람회장 관광객으로 인해 이전 3차례의 민간 투자 공모에 비해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공모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쯤 투자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 시립국악단은 창작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연중 100여 회의 공연으로 시민들과 음악적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수 시립국악단이 황진이 풍류의 논이다 공연을 펼쳤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창작무용극은 황진이를 짝사랑했던 갓바치와의 일화를 아름다운 국악선율과 무용으로 그려냈습니다. 시립국악단은 전통예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사명감으로 국악의 보급과 발전, 그리고 창작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연중 100여 회의 공연으로 시민들과 음악적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수 사립외고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2017년 3월 600명 규모의 사립외고를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지역 교육계와 경제계, 학부모 대표 등 52명으로 구성된 사립외고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017년 3월 24학급 600명 규모의 사립외고 개교에 나설 예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협의안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산단업체와 학교 운영비 분담을 논의한 뒤 교육청과 설립 업무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북의 맛 천년의 비상을 주제로 한 경북 식품박람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포항의 맛 경연대회가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8회 경북식품박람회는 경북의 음식 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브랜드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감톡톡 포항의 맛 음식 경연대회가 18일 일반부 10개 팀과 학생부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번 대회는 포항의 향토식 재료인 영일만 검은 돌장어와 부추, 문어, 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경연대회로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포항의 음식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향토 음식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한 해 평균 13개 학교가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작지만 90년 역사를 간직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개교 90주년을 맞은 횡성군 공근초등학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던 얼마 전 공근초등학교에서는 가을 운동회가 열렸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게임에 참여하면서 모처럼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개교 9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었던 공근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현장, 숨바꼭질에서 만나보시죠. 아이하고 더 친근감 생기는 것 같고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치 현진아? 엄마 아빠랑 운동하니까 정말 신나요. 오늘 1등해서 너무 좋아요. 지난 17일 공근초등학교에서는 하늘 높이 만국기가 휘날리고 열띤 응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나는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청팀, 백팀 나뉘어 진검승부를 가리는가 하면 모처럼 엄마 아빠와 손잡고 달리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교실 밖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경쟁에 아이들은 마냥 신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만큼은 저도 즐겁고 이기면 더욱 즐거운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등해서 기분도 좋고 점심 때 엄마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같이 운동회도 하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좋아요. 공근초등학교의 이번 가을 운동회는 예년에 비해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5년 10월 문을 연 이후 올해로 개교 90주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90년 역사 동안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공근초등학교는 현재 6개 합급 60명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학교이지만 올해 7월부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골프반을 운영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과 교육청의 지원, 그리고 횡성 지역 골프장과 업무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의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공근초등학교가 개교 90주년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특별한 운동회를 마련한 겁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의 특성화를 통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 자원을 잘 활용을 한다면 소규모 학교들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교 90주년 한마음 가을 운동회는 지역민들에게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운동장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옛 추억이 새록새록한데요. 공근초등학교 졸업생임과 동시에 학부모 자격으로 운동회에 참석한 이서구 씨에게는 더욱 잊지 못할 운동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기마전이나 뭐 이런 곤봉체조, 뭐 마스게임 뭐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뒤에서 그 솥을 걸고, 그리고 저희를 이제 이렇게 그 소머리 국밥을 해주시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모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운동회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재미있고 그리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개교 90주년을 맞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한 공근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전교생 60명의 소규모 학교이지만 아이들의 꿈은 가을 하늘을 높이 닿을 만큼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내에서는 한 해 평균 13개의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비록 소규모 학교이지만 90년 역사를 간직한 공근초등학교가 100년지 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 바로 코스모스인데요. 이 코스모스와 더불어 하얀 메밀꽃까지 구경할 수 있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40만 제곱미터의 들판을 수놓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을 꽃잔치. 특히 올해는 희귀 박터널과 소망 등으로 꾸며져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기 가수의 기념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하늘하늘 가을바람 따라 흔들리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축제로 떠나보시죠. 찬란한 백제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제 문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벌써 환갑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려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백제 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후 처음 만든 행사라 그 의미도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1400년 전 백제로 가는 타임머신 타러 공주와 부여로 떠나보시죠. 설악산이 빨간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첫 단풍이 평년에 비해 하루 이틀 빨리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요. 10월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단풍놀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